앞에서 대구대 김창현 교수께서 N2SF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N2SF 국가망부한 체계를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망부한 체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 서비스 모델하고 보관 요구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부록 2에 나와서 뭐 일부 기업들은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8가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4가지 모델을 추려왔습니다. 업무 환경에서 생성형 AI, 업무 환경에서 클라우드 쓸 때, 업무 환경에서 인터넷 쓸 때, 그 다음에 연구 목적 단말기를 사용할 때 등등에 대해서 4가지 모델을 추려서 가져왔는데 다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보시면 전부 다 5등급의 문서만 쓸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게 특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구간은 5등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승인받은 지정 단말기를 써라. 그 다음에 계정을 분리시켜라. 별도로 관리하라라는 거. 인바운드 리퀘스트를 차단해라라는 거. 다른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라. 인터넷 직접 연결을 방지하라 등등 상용 인터넷을 차단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일 유형별 콘텐츠 필터링을 해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뒤에 있는 업무용 단말에서 인터넷도 보면은 비슷한 유형입니다. 악성 코드 감염을 차단해라. 업무 시스템하고 인터넷이 동시에 연결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 단말기 보안 대책을 준수해야 된다든지 파일 직접 전송을 차단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보안을 오래 담당을 했었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또 블록 1에 보면은 각 서비스에 대한 보안 N2SF 보안 통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대분류 6개, 중분류 26개, 소분류가 176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색을 좀 칠해봤어요. O 등급에서 지켜야 되는 거, S등급에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보시면은 뭐 통제나 데이터 정보 자산까지 해서 보시면 이 S등급이 지켜야 되는 게 134개, O등급이 지켜야 되는 게 62개, C등급이 지켜야 되는 게 151개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자, 대분류하고 중분류만 요약을 해보면, 대분류, 권한 인정, 분리격리, 통제, 데이터, 정보 자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각각 대분류에는 중분류가 있어서 2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권한에는 최소 권한 관리 등등등등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통제 항목들을 어떻게 지킬 거냐에 앞서서, 앞에서 그 대구대 김창현 교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N2SF하고 제로 트러스트, 그 다음에 KRMF, 미국에 있는 RMF에 있는 통제 항목을 참고로 해서 한국의 국방에서 쓸 수 있는 KRMF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RMF는 20가지 통제 항목인데 여기는 그 중에서 17개를 가지고 왔고 그 중에 기술적인 분야를 보면 역시 7가지입니다. 관리 물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기술을 보면 7가지. 자, 제로 트러스트도 6개의 핵심 기술 요소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N2SF도 6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제로 트러스트는 단어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기술을 이용해서 N2SF를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치나 객체나 개체에 따라서 사용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N2SF하고 제로 트러스트하고 의미는 다르지만은 제로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N2SF를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 캠프는 앞에 그 배양국 대표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컨디셔널 어댑티브 폴리시, 그러니까 단순한 GTNA가 네트워크 액세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컨디셔널하게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전 제품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정책의 보안 주체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안 주체들에 대해서 뭐 그게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대상 URL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트리거, 어떤 뭐 텍스트를 입력을 하든지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하든지 뭐 인쇄를 하든지 등등에 대한 그런 트리거들이 발생했을 때, 또 도메인, 컨디션,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시간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정책을 적용할 거다, 엔포스먼트 액션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허용할 거다, 차단할 거다, 격리할 거다, 뭐 2차 인증을 받을 거다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에 대해서 로그인 시스템 접속 팔로드 주 이벤트 발생할 때마다 위치에 대해서 주체 객체에 대한 다양한 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저희 소프트 캠프가 주장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컨디셔널 어댑티브 폴리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 기둥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권한하고 인정 부분을 보겠습니다. 최소 권한, 신원 검증, 식별지 관리, 계정 관리, 뭐 다중 요소 인정 등등에 대해서 권한하고 인정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뭐 제로 트러스트에서도 마찬가지고 RMF에서도 마찬가지고 N2SF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가장 중요한 것이 권한하고 인정입니다. 그러면 이 권한하고 인정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저희 소프트 캠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이캠 제품인 실드 아이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실드 아이디 제품을 통해서 신원을 관리하고 자격 증명을 관리하고 접속 권한을 관리하는 그 한국형 다중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아이캠, 크리덴셜 액세스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이캠이 뭐야? 뭐 하는 거야? 제가 지금 그림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시스템에서 권한을 관리하고 아이디를 관리할 수도 있지만, 또는 사스에서 아이디를 관리하고 권한을 관리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 전에, 사스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 시스템 들어가기 전에 아이디 관리 프로그램에서부터 이런 도메인별, 오브젝트별, 서브젝트별로, 뭐 예를 들어서 개인 PC에서 들어갈 때는 패스워드만, 그런데 회의실에서 들어갈 때는 OTP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든지, 업무용 PC에서 O 등급의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그냥 패스워드만, 근데 C등급에서 문서를 다운로드 한다? 그럴 때는 한 번 더 2차 인증을 받는, 이런 등등을 아이디 관리 차원에서부터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N2SF 통장목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업무 시스템에 쓰고 있는 아이디를 사스에서는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아이디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드 아이디는 업무용 아이디와 사스 아이디를 분리할 수 있는 아이덴티 프록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사용자는 로그를 했지만 사스에 로그인될 때는 저희가 인증 토큰을 가지고 대체 아이디로 인증하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또 중요한 것이 프로비저닝입니다. 입사하거나 퇴사하거나 또는 부서 이동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 등록이나 부서 이동이나 권한이 같이 변경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스에 투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 관리에서 이 프로비저닝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는 사스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격리 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격리, 외부 경계, 원격 접속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느냐? 자, 저희가 쓰고 있는 웹 시스템은 사실 70년대에 나온 태생적인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 단말기가 감염이 되고 서버가 감염이 되고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들이 감염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C에다가 백신을 깔고 서버에다가 백신을 깔고 EDR을 깔고 무슨 락을 설치하고 뭐 웹 방화벽을 놓고 다 하는데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뭐냐면 웹 격리 기술입니다.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의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의 통신을 논리적으로 분리시켜서 중간에 있는 RBI 서버에서 일회용 컨테이너가 화면을 그린 다음에 IPTV 기술로 사용자 PC에게 쏴줍니다. 그리고 사용자 PC에서 서버까지는 오로지 앞에서 김창훈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키보드하고 마우스 정보만 가기 때문에 사용자 PC에서 서버로 절대적으로 감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또는 사용자가 처음 브라우저를 킬 때 일회용 격리 브라우저가 가동이 되고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닫아버리면 일회용 격리 브라우저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횡으로 오염이 된다든지 또는 내부 서버가 감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그러한 격리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격리 제품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면 이 실제 브라우저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HTML을 읽어와서 도움을 그리고 레이아웃을 그린 다음에 페인팅하는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저희 소프트캠프는 이러한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고 있는 모든 동작을 전부 다 리모트 브라우저 서버에서 동작을 시킨 다음에 사용자 PC에게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쏴줍니다. 근데 타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돔까지만 서버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PC에서 행동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원격 브라우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PC가 감염될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웹페이지에 대해서는 렌더링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동영상을 몇 개 또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당연히 들어가는 사이트마다 그 오른쪽에 그 개발자 도구를 띄워놨는데 저렇게 스크립트가 바뀌겠죠. 그죠? 근데 리모트 브라우저에 들어가면 지금 보시면 어떠한 사이트에 들어가도 실제 화면은 바뀌지만은 스크립트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스크립트는 오로지 그 비디오를 읽어오기 위한 스크립트 하나만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로 동작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이트에 들어가도 오른쪽에 있는 개발자 도구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돌아가는 스크립트가 변경되거나 서버의 스크립트가 클라이언트로 내려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술 자체가 논리적인 망분리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앞에 키노트 시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서버에서 돌아가는 리모트 브라우저도 있지만 PC에서 돌아가는 PC의 커널과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커널에서 돌아가는 PC 일체형 버추얼 브라우저 인포메이션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기능을 가진 제품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서버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PC에서 격리된 커널에서 동작해서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악스 코드가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PC가 직접 감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진 제품입니다. 밖에 데모부스에 나가시면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격 브라우저는 뭐 4K든 뭐 이런 동영상도 자유롭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화상회의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뭐 팀즈든 줌이든 이런 화상회의를 완벽하게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앞에 대표님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게 안 됐어요. 뭔가 플러그인이라든지 보안 모듈이 설치돼야 되는 금융이나 공공 사이트가 그동안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리모트 브라우저가. 하지만 이제는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인인증 관리 프로그램, 안티바이러스, 화면 캡처 방지, 금융거래 보안 통신 모델 등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사이트도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책 캡처를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리모트 브라우저가 적용 가능한 보안 통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 리스 방식입니다. 저희는 오로지 에이전트를 브라우저만 쓰기 때문에 HTML5가 지원되는 브라우저만 있으면 그게 PC든 모바일이든 리눅스든 맥이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전혀 PC에서는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HTML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접속 흔적이 PC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웹 에디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편집할 수 있어서 단말기 보안 대책을 거의 100%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말기 통제 기능 중에 많은 기능들이 DLP 기능이죠. DLP 기능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입력하는 문자나 복사 붙여넣기를 차단하거나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파일 통제입니다. 첫 번째가 입력하는 텍스트에 대한 통제라면 두 번째는 업로드하는 문서
정보에 대해서 본문을 검색하거나 파일명을 검색해서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제가 그림에도 좀 표시를 해놨지만은 자, 만일에 내가 접속하는 어떤 URL이나 업무 시스템이 CSO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그 등급별로 저장하는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O 등급으로 내가 접속을 했어.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 접속을 했다. 구글에서 다운로드되는 문서는 절대 내 PC에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C 등급의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했다고 하면 내 PC로 문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지정해 놓은 중앙 파일 서버, 파일 중앙화 솔루션에 저장하도록 강제화 기술을 할 수가 있다. 누가? 리모트 브라우저가. 업무 시스템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문서를 열지 않고 웹으로 바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컴 웹 오피스든 아니면 MS 웹 오피스를 이용을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싱글 사인온,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사이트가 사스다. 뭐 이러면은 싱글 사인을 통해서 두 번, 세 번 인정하지 않고 최초에 한 번 인정만으로 싱글 사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사진 촬영이죠. 사진 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시성 워터마크,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은 업무적으로 써야하는 사이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화된 포털 기능을 통해서 클릭해서 쓸 수 있도록 www.을 입력하지 않고 클릭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는 그렇게 자주 입력하는 이 URL들의 리스트들을 등급별로 CSO라든지 이런 등급을 나누어서 관리하기 해서 정책들을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서 C 등급이면은 회사 PC에서 들어왔을 때만 C 레이블이 아이콘이 보이고 뭐 회사 PC가 아닌 개인 PC에 들어갈 때는 C 레이블이 보이지 않게 한다, 아이콘이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나 다운로드 되는 파일에 대해서는 CDR 기술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깨끗한 컨텐츠만 내부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하는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하는 기술을 통해서 나중에 감사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RL에 대해서 웹 필터 기능을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기반, 블랙리스트 기반, 그레이리스트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하고 정보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와 정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래? 저희 소프트 캠퍼는 센시티브 닥스 플로우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업무 시스템을 C 등급, S 등급, O 등급으로 나눴다고 하면 S 등급에서 다운로드할 때는 그 문서 헤드에 언닉 정보로서 S라는 정보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O 등급이면 O라고 삽입을 해서 이 삽입된 정보는 암호가 풀리더라도 AIP로 바뀌더라도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문서에 S등급, O등급을 미리 삽입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관리할 수 있고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소프트캠프 DRM을 쓰시면은 아이콘으로 CSO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O등급 외부로 메일이 나갈 수 있지만 S등급 외부로 메일이 못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제로트러스트 정책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시스템에서 뭔가 다운로드할 때 API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 실드 게이트를 통해서 업무 시스템을 쓴다고 하면은 업무 시스템은 전혀 손을 댈 필요가 없이 업무 시스템에 CSO 구만 하면은 저희 실드 게이트가 문서를 내려받을 때 C레벨, C 등급이야, S 등급이야, O 등급이라는 것을 문서에다가 삽입을 해줍니다. 네, 그런 기능들. 또 저희 실드 게이트를 통해서 사스를 쓸 때 문서 배난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DRM 문서를 업로드를 하면 자동적으로 AIP를 배난을 한다든지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쓰면은 CSU로 배난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SKT 사건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희 또 하나의 기술이 뭐냐면
RBI를 통해서 RDP를 윈도우 원격 데스크탑을 쓰거나 RBI를 통한 SSH 텔넷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자 업무망에 있는 그 관리자들이 서버망에 있는 서버를 접속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접속하게 되면 그 관리자의 업무 PC가 감염이 되거나 오염이 되면 치명적으로 서버까지 전이되고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이 RBI를 통해서 웹 SSH를 통해서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은 설사 관리자 PC가 오염되거나 감염이 되고 또는 탈취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서버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원격 브라우저를 경유해서 웹 콘솔로 접속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격 증명을 프록시할 수가 있습니다. 크레덴셜 프록시가 가능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내부의 직원이 업무 시스템을 유지보수한다고 그러면 내부 직원이 그 업무 시스템의 루트 권한을 알아도 되지만 외부 직원이 유지보수해서 들어오면은 그 직원에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줘요. 그럼 결국 노출이 되는 거잖아. SKT처럼. 하지만 저희 실드 게이트를 통해서 접속을 한다고 그러면 그 외부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않고 관리자가 사전에 등록해 놓은 그 아이디 패스워드로 자동으로 접속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크레덴셜 프록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외부 사용자가 하시지 않다 그러면은 2차 인증을 받도록 강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SSH를 접속할 때 그 전에 너 2차 인증을 하고 들어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그렇게 입력해서 이 사람이 뭘 했는지를 내가 계속 지켜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화면을 로깅하거나 명령을 로깅을 하고 금지되어 있는 명령을 입력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 보안 통제 항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 보안 통제 항목에서 승인받는 지정 단말기만 써야 된다. 계정 정보를 업무 시스템과 별개로 써야 된다. 인바운드 리퀘스트를 차단해야 된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야 된다. 등등 막아라. 컨텐츠 악성 정보를 확인하세요. 접속 로그를 관리하세요. 그 다음에 5등급의 유해의 업무전을 생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5등급 문서 이외에는 AI가 학습하지 하도록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저희 소프트 캠프의 리모트 브라우저 기술과 DRM 기술, 그 밖에 실드 ID 기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